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신용카드 발급이나 이제 대출을 받을 때면 아쉬워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예, 비슷한 급여를 받고 비슷한 액수를 빌리는데도 신용대출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낮아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다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 등급이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뀌는데 그 신용등급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곳에서는 신용등급을 현대판 계급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 신용등급이 1, 2등급만 높아져도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고요.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한도가 낮아지고 내야 할 이자는 많아집니다. 그 신용등급 높이기가 또 하나의 이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신용등급이 곧 금융지위가 되는 건데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처음에 그 신용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회사의 거래 내용과 세금 체납, 재산, 소송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제 모두 수집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어떤 경우든 돈을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했는지가 중요한데요. 10만 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평점이 내려가고 연체 사유, 연체 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은 대출을 받을 때 활용되는데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상환 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서 신용등급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연체가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현금 서비스도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등급이 폭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체 이력까지 있다면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해지는 일반 등급인 5에서 6등급으로 분류됩니다. 7에서 8등급은 저신용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 연체 경험까지 있어 주의가 필요한 등급이고요. 또 9에서 10등급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심각한 연체 경험이 있어서 신용거래가 매우 힘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네, 갑자기 내 신용등급은 뭘까 궁금해지는 분들 계실 텐데요.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개인들은 신용등급을 산정해주는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연 3회에 걸쳐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대출, 연체, 신용카드 발급 현황 등 다양한 신용 정보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마다 이제 수집하는 신용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 신용 등급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신용 등급제는 이제 등급 간의 이동이 어렵고 또 등급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커서 소위 대출 문턱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에서 10등급 체계를 없애는 대신에 1점에서 1000점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표시하는 신용 점수제를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건데요. 현재 5개의 시중은행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신용 점수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을 비롯해서 가이드라인, 내규 등이 신용평점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더 세분화되면 그동안 좀 불이익을 봤던 신용이 낮은 계층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7등급의 이제 상위권자들 그리고 근데 6등급의 하위권자들 네.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별로 신용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심사 때 이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점수제로 바뀌면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용 점수제가 도입되면 금융 소비자 약 250만 명이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대출 승인과 대출 기한 연장 심사, 금리 결정, 세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등급 구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도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신용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신용 평점을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몇 가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연체,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연체가 여러 건이라면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카드 대금이나 통신 공공요금 등 자동 이체를 해놓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주거래은행을 통해 각종 금융거래 실적을 집중시키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몇 개인지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꾸준히 이용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쓰거나 금액에 상관없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최소 4점에서 최대 4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신용도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좀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통신 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에 이제 직접 제출하면 거래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서 5점에서 1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휴대폰 요금 등 통신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신용 등급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지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의 단어는 청년실신입니다. 청년실신. 예, 청년실신. 그 청년 실업자와 신용 불량자의 앞글자를 이제 더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20대가 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게 되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신용 불량자가 4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고 또 결국 다시 취업이 늦어져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도 전에 부실 채권자가 되어서 미래 설계를 할 수 없는 현실은 좀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올바른 신용 관리를 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과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 기자가 계속해서 짚어준 내용이지만 신용 등급은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신용을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굉장히 큰 만큼 평소에 꼼꼼하게 챙겨보고 관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